안녕하십니까. 정권의 혼술.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친박 핵심이었죠. 홍문종 의원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내년 총선판에 사실상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홍문종 전 의원이 앞장서서 끌어들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까요? 저는 이 활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마 여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변수를 활용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활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처음에 끄집어낸 건 친박 홍문종이지만 결국은 여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을 하지 않겠느냐. 먼저 제가 예상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획사면은 내년 총선 직전에 단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이었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당시에 그런 표현을 썼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수면은 하지 못할 정도다. 구치소 안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런 건강상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했고, 또 국민통합이 필요하다. 그것도 이유로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검찰심의위원회에서 그 신청을 불허를 했습니다.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고 허락하지 않고 그것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검찰총장으로 내정됐죠. 윤석열 지검장이 최종 결정으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자, 윤석열 중앙지검장, 최순실 특검의 수사팀장을 지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인물인데, 사실상 윤석열 지검장이 주도한 형집행정지 불허, 이것은 정권 차원의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했을 경우 또는 석방하지 않고 이대로 뒀을 경우, 구속 상태를 유지했을 경우 어느 쪽이 정권 운영, 전국 운영에 유리한가, 이것을 판단하는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할 때는 석방하더라도 그때는 때가 아니다, 그런 판단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총선 1년을 남겨둔 시점이었죠. 4월에.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 홍문종 의원이 이 박근혜 변수를 앞장서서 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각 정파들의 이 주판을 튕기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석방될 수 있는 경우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사면을 하려면은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이 돼야 되죠.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7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7월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할 수 있고, 그 사면이 갖는 정치적 효과, 또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분석이 이렇게 되죠. 선거일로부터 좀 먼 시점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가까운 시점에 이 사면이 되면은 한국당이 좀 유리할 것이다. 반면에 선거 직전에, 지금부터 먼 시점에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여권이 절대 유리할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가령 총선 직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은 한국당,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을 포함해서 범보수 정치 세력 사이에 또 다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탄핵 책임론, 이것을 놓고 다시 분열이 되겠죠. 더구나 그 시점에 총선이 다가오고 또 한국당의 공천이 마무리될 시점 같으면은 소위 이삭죽기라는 게 있죠. 그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해서 박근혜 신당, 지금도 신공화당을 만든다고 그러지만 그때 또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지금의 대한애국당이든 그 신공화당이든 그 이삭죽기에 나선다면은 이 공천에서 탈락한
한국당 소속이었던 사람들이 줄줄이 신당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열되죠. 보수표가 분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절대 유리해지는 것이죠. 또 여기다가 그런 상황이 되면 민주당 또 정권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사 이것을 놓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통합 의지를 보였다. 국민통합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그렇게 하면서 중도층에 또 국민통합 뭐 이런 구호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총선을 좀 넉넉히 앞둔 시점, 그러니까 7월 달에 그 대법원 선언 확정이 되고 뭐 7월 달이든 8월 달이든 그러니까 올해 안에 특사가 이루어지면은 좀 선거 때까지 시간이 있죠. 시간이 있으니까는 그때 당시 탄핵 반대파, 찬성파 사이에 그 또 논란이 있고 충돌이 있겠지만은 그거를 완화시키는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히려 보수를 재결집하는 그런 상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국당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특히 뭐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권이 다시 뭐 단일 보수의 텃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동진 정책, 이번 총선을 통해서 부산, 울산, 경남뿐이 아니라 대구, 경북에도 확실한 교두보를 쌓고 그러니까 장기 집권에 교두보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이겁니다. 석방 시점을 선택하는 선택권,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사면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마 뭐 그런 문제를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총선과 연결시키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참 순진한 생각이죠. 지금 민주당 정권의 가장 큰 목표는 총선 승리입니다.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지 소위 말하는 주류 교체를 확실히 하고 보수에서 진보로 또는 우파에서 좌파로 주류 교체를 확실히 하고 2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이해찬 대표가 말한 대로 장기 집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은 이 보수 세력, 특히 영남권의 보수 세력, 이것을 갈라치는 그런 시나리오를 충분히 검토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선택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선 직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해서 공천이 끝났던 마무리 단계에 있던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겁니다. 보수를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 되면 서로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어떤 당선이라도 박근혜 마케팅을 하면서 당선이라도 돼볼까 하고 서로를 울고 뜯는 그런 이전 투구가 벌어질 수가 있죠. 그것은 여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정도 시나리오는 정치권에서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으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극복책, 대응책을 지금 찾고 모색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친박 핵심이었다는 홍문종 의원이 먼저 나서서 여기에 박근혜 변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이 지금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교감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본인이 탄핵 국면에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류를 했다. 또 탄핵 때 찬성했던 사람들을 꼭 기억해놔라, 이런 말을 들었다. 신빙성에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홍문종 의원이 차라리 조원진 의원처럼 2년 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따로 한국당을 떠나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모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총선이 다가오면서
또 특히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 조성이 됐죠. 뭐 당내에서 탄핵에 책임이 있는 현역 의원들은 공천을 주지 않겠다 이야기는 오고, 또 본인이 개인적 비리도 있습니다. 본인 가족들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에서 횡령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또 부정 인사청탁으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2년이 지난 지금 마치 그때 당시에 자기열이라도 할 것처럼 행동을 했었다. 그럼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뭘 했을까요? 한 일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홍문종 의원이 이거 전체적인 보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현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홍문종 의원이 박근혜 변수를 툭 던져놨는데 이것을 받아먹는 쪽은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 공천, 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뭐 대한애국당으로 가든 신공화당으로 가든 아니면 새로운 박근혜 당을 창당을 해서 그 선거에 나오든 뭐 곳곳에 새로운 텐트를 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걸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신하지도 않은 메시지를 막 발신하겠죠. 이 과정에서 몇 사람이 금배지를 건질 수도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배지를 건질 수도 있지만은 가장 큰, 정치적으로 가장 큰 반사 이익을 얻는 쪽은 문재인 정권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되고 거기서 반사 이익이 총선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류 교체, 나아가서는 진보 정권의 장기 집권, 여기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희생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